예. 오늘은 연건영 교수하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원래 연건영 교수가 이 녹화하기 전에 통상 한 20분에서 30분을 먼저 오는데 네. 오늘은 시간을 딱 지켜서 왔어. 아니 오히려 조금 늦었어. 네, 2분 늦었어요. 왜 그랬어요? 피 뽑느라고요. 그러니까 피를 왜 뽑았냐고. 고지혈증에다가 당뇨니까. 근데 고지혈이 당뇨야? 예. 뭐야?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뭐. 나도 그 고지혈에 당뇨 뭐 그거 있는데 운동해가지고 체중 한 10kg 빼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네. 그 이듬해 건강검진하니까. 아니 교수님 또 은퇴하셔서 또 나셨잖아. 응? 아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이래. 운동. 예. 저도 운동해서 열심히, 체중을 빼면. 예, 저도 많이 뺐어요. 체중을 빼면 괜찮은데. 예. 그 조심해. 50 넘어가니까 오더라고. 가는 건 순서 없죠. 조심해. 괜히 나 그 부젓돈 내기 하지 말고. 아, 그럴 리 없어요. 응?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네. 건강 관리 잘해.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염 교수가 병날만도 해. 예. 하루도 안 쉬고 그 이동거리 아마 지금 지구 몇 바퀴 돌았을 걸? 그렇죠. 예. 어? 예. 지구를 아마 몇 바퀴로 돌았을 거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자기가 또 지가 운전하면 지구 몇 바퀴 못 돌아. 아, 이거 벌써 갔지. 대중교통수단 이용해야지 그 가능하지.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체력이 딸릴 대로 딸려서 그런 거야. 쓰리잡이라 그렇지. 어? 쓰리잡이라. 거기다가 자 머리라도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몸이 피곤하면 원래 머리가 좀 가볍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교수님. 머리 쓰는 사람은 몸을 잘 안 쓰고 몸 쓰는 사람은 머리 잘 안 쓰고 그래서 그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건데 네. 자 몸 쓰고 머리 쓰고 뭐 논문 쓰네 뭐 하네 또 심사하네 하면서 몸과 모든 신체 기능을 다 사용하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이거 정말. 아니 좀이 궤도 잡은 것 같아요. 좀 슬슬 나지네. 나죠? 예. 나아지면 됐네. 일이 지금 수월해지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뭐죠? 어제가 하진 건 아는데 오늘 뭔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 구독자 70만 예, 넘어간 맞아요. 날이에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70만을 넘었어. 예. 70만을 겨우 채운 게 아니라 70만을 훌쩍 훨씬 넘어버렸어. 예.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6월 말까지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된 거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마 일부러 막 홍보하고 막 구독자 선택하게 하시나 봐. 그것도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생태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 옛날에는 이제 자극적이고 막 그냥 막 세고 막 그 웃기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거든요. 이제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보다 보면 이게 구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계속 막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박 난다고? 계속 터져요. 그게 빵빵 두드려 맞고 뭐 의도 터진다고? 예, 그러니까 뭐 교포도 아닌데 교포라고 거짓말했다 한 방에 날라가 막 100만 사이즈쯤 되면 검증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보통 50만 넘어가면. 근데 이제 검증에서 나만 하는 케이스는 이제 60, 70, 80, 100 그렇게 쭉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6개월 만에 막 60만, 100만씩 올라가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검증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럼 거기서 이제 말 잘못한 거나 이제 자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허위를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유지해야 되니까 그 무리하는 거지, 무리. 가짜 사례자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가짜 사례자를 써? 예. 연출을 해? 그러니까 뭐 상담 프로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는 진짜 날 사례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듣도 보던 몰라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주의로 가는 거지. 짜고 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사례를 선정해 갖고 네가 물어봐 줘. 그럼 대답하는 형태로. 예, 제가 최근에 그 미디어 있잖아요, 교수님. 미디어의 일탈에 대해서 좀 누가 글 좀 써달라고 해서 유튜브를 좀 보고 있거든요. 봤는데 이 검증이 들어가더라고. 해야 돼. 예. 근데 우리 그래서 5년 무슨 넘겠잖아요.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예, 거. 맞아요. 예, 제가 그거 그다음에 있잖아. 그냥 오로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폭로만 하고 네. 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뒷감당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네. 이것도 일종의 방송인데 그런 방송이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꾸준한 세월 그냥 은은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보니까 교수님하고 그렇잖아요. 보기 싫으면 나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이 음해하고 막 저 인신 공격하면 나가 잃어버리잖아요. 차라리 나가는 게 낫지. 근데 요런 채널만 거의 살아남았어요 지금 50만 넘어가는 게.
왜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구독자로 파먹으려고 이제 상업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한테도 쩔쩔 매더라고요. 그 사람도 구독자라고 보니까. 아, 걔도 구독자니까. 예. 그 갑질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겨내는 그 채널들이 있어요. 뭐 경제 채널이라는 게 보면 쭉 가는 게 거의 그 뭐라 그러죠? 기성 방송 같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러니까 5, 6, 6년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해도 그러겠죠. 예, 교수님 뭐 하여튼 잘하셔도 오늘 돼요. 한 70만 아유, 구독자 축하드려요. 오늘 네, 그래도 네. 뭐 달성하는 기분 좋은 날이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감사드리면서 계속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교수님. 100만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네. 그거는 네. 뭐 하는 얘기지 뭐 60 몇만 이러니까 이왕이면 아구리 채워가지고 70만 되고 싶어서 아유 빨리 70만 네. 돼야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조급증 그러니까요. 부리거나 네. 뭐 그 구독자 수주 들리는데 뭐 편법 쓰고 잔머리 맞아요. 굴리는 그런 짓은 네. 하고 싶은 생각 필요도 추호도 없고,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그래서 없고. 저 구독 좋아요 소리는 아예 입에도 안 달잖아. 저는 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끈질김. 예. 그러니까 그 맞아요. 멈추지 않는 예. 끈질김 그리고 예. 성실. 예. 그다음에 진심을 다하고요. 예. 그러니까 거짓 없이 하면 맞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저번 주는 무슨 성폭행 주간 같아요. 네, 좀 많았죠. 사건이. 너무 심하게 많았어. 너무 심하게. 네. 매주 우리가 그 방송할 이슈 찾다 보니까 검색하면 다 성범죄야. 어떻게?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번 주는 무슨 성범죄 주간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하나 나왔어요. 지난 7일 날이네요. 그렇죠. 예. 지난 7일 날 밤 11시 20분에 그 20대 여성이 집 인근에서 가해자가 휘둘른 흉기로 찔려서 네. 사망하는 사건이 났어요. 네. 저 범행 자체가 폐쇄로 그 CCTV가 그래서 벌어져가지고 아마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고 사각지대에서 뉴스에 벌어져가지고 맞나 보네요. 아마 일부러 그쪽에서 그럼 그 피한 거예요, 선정한 이게? 거 아닌가? 피한 거죠. 이게 찍는 방향 그러니까 이 밑에서 공격 지점을 네. 일부러 CCTV를 파악해두고 거기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되는 거고요. 하여튼 공격당한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목하고 얼굴, 손은 뭐 방어은일 거고요. 많이 훼손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웃기는 게 그 연인간이요. 연인간이라고 하기도 뭐해. 이게 연인이란 말을 쓰기도 뭐해. 이게 사귄 지가 3주 전이네. 3주 전. 뭐 처음에 이제 좀 친한 과정이네. 그냥. 그러니까 뭐 네. 사귄 지 불과 3주 전인데 네. 그리고 이 20대 여성한테는 첫 번째 연애래요. 근데 네. 첫 번째 연애로 그 사귄 놈한테 피살된 거예요. 나쁜 놈 아유 어떻게. 근데 이 내용을 봤더니 네. 이게 그거더라고요. 이놈이 왜 너 사람 왜 죽였냐 하니까 이게 죽인 이유는 네. 헤어지자고 그래서. 역시 이별 범죄예요. 근데 그 이별 범죄 그 관련된 걸 내용을 봤더니 그러면 여성이 왜 헤어지자고 그랬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 내용을 봤더니 이거는 자기 친구들한테 애로사항을 생존에 있을 때 아이고, 얘기를 한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요 사귄 놈이 범인이죠 이름이. 네. 이놈이 데이트하면서 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귄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며칠 얼마 네. 안 됐는데 네. 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에이. 그 다음에 촉감이 궁금하다. 이거 구역질하는 얘기요. 그렇게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어떤 성적인 요구를 했고 네. 뭐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고 얘기도 하고요. 정신 나간 놈이. 하룻밤 같이 보내자고 성관계 갖자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귄 지 얼마 안 되고 아마 이 20대 여성 첫 연애기 때문에 진짜 장밋빛 어떤 그런 그 러브 스토리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순정 만화 같은. 나오는 연애를 생각했죠. 그런 연애를 나도. 생각했는데 네. 만난 새끼가 어디서 개기름이나 이 침 질질 흘리면서 만지고 싶다 성관계하자고 찝쩍거리니까 이건 만날 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별을 통보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별 통보했다고 해가지고 집 근처로 불러내가지고 여성을 공격을 한 거죠. 흉기 살해를, 준비해가지고. 흉기를 준비해서 살해를 했는데 네.
이 새끼는 뭐 범행 직후에 한 1km 정도 떨어진 데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 새끼 경찰에 잡히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나 이런 것들은 진짜 구역질러 주겠어. 제가 조현병이 있대요. 조현병인데 그날 사건 당일에만 약을 안 먹었대요. 그럼 고의로 안 처먹었으면 만약에 조현병이 있다고 칩시다. 네. 조현병이 있는데 그날 고의로 그날 사건 당일만 제가 안 처먹었으면 그러면 그것도 고의지. 고의죠. 그러면 그것도 또 고의지. 그러니까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전에 저기 정신 그 병을 가지신 분들 상담해준 상담사 교육을 갔는데 교수님 이거 좀 전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현병 환자들이 되게 억울해한대요. 네. 공격성이 다 대부분이 없는데 그 상담사 그거는 우리가 누차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사고 쳐놓고 나는 저기 좀 이상한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서 사람 죽였는데 요런 놈들. 조현병이에요. 이래 버리는 거라. 이런 놈들. 그러니까 범죄 저질러 놓고 저 감경 받으려고 조현병 파는 새끼들 때문에 정작이 진짜 조현병이 있으신 분들이 억울하죠. 환우님들이 너무 억울한데요. 그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살인 사건에 참여한 확률이 0.몇 %도 안 돼요. 그렇게 나오죠, 교수님. 네. 그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누차 얘기한 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일단 칼을 준비하고 찾아갔잖아요. 네, 칼 준비했고요. 칼을 준비하고 미리 찾아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우발 범죄가 아니에요. 그 피해자분 얼굴이 많이 다쳤다. 많이 다쳤습니다. 얼굴, 목, 손, 방어도 많고 마구 공격했다는 이거는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간 겁니다. 이 새끼는 지금 우발 범죄 주장하면서 조현병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감경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람 살해놓고 이거 예전 같으면 이거 사형감이에요 이 새끼. 이거. 사형이 이거는.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경찰에서 이제 검거했으니까 조사해서 이거 일단 칼 들고 갔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계획 범죄로 아마 처리돼 가지고 상응한 대가 뭐 이거 무기 받지 않겠습니까? 네. 유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이거 다 키우고 대학 보냈더니 20대 딸이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놈 새끼들 정말. 이런 거 사형시켜야 돼. 이거 남의 목숨 억울하게 죽인 놈들은 지 목숨으로 갚는 게 맞아 이게. 네. 함라비 법전. 네, 맞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네요. 일단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이 그러면 제대로 나오고 지켜보겠죠. 네, 근데 유기징 뭐 25년대로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남은 유족들한테요. 정말 2중 3중 상처 줄 수 있어요. 네. 판결 좀 신중하게 해서 네.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태가 자꾸 만연하고 있는 거는 사법부에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퇴를 내려줘야 돼요.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그거는 사회현상에서 무관할 수 없잖아요. 판사님들도.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판사님들 부탁드려요. 좀 만연한 범죄, 고질적인 범죄는 정말 판사님들이 철퇴를 내려줘야 돼요. 철퇴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니까 저는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우리 법관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유지된다는 생각도 늘 가지고 있고 감사한 생각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정말 나쁜 범죄자들이 또 그 범죄자들한테 그 형량 때문에 악영향을 미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 그럼 제가 교수님이 이제 범죄 예방도 강의 많이 하셨으니까 만약에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좀 이상해. 그러면 그때 어떤 과정으로 이분은 지금 어하다가 지금 당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경우는 진짜 권고를 해주신다면 교수님 수사. 사실은 근데 이 경우 근데 이제 물론 징후는 있었겠죠. 예. 왜 징후가 있다고 저는 보냐면요. 사귄 지 불과 3주밖에 안 됐는데 성관계 요구하고 스킨십 시도하고 만지려고 했다면 강제 추행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 정상 아니에요. 그거부터 일단. 얘 정상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니라면 이별 통보를 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이별 통보를 일단 했잖아요. 하고 난 이후에 얘 경계했어야 돼요. 만나지 말다. 정상이 아닌 놈이라는 거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별 통보하셨잖아. 그랬으면 이 새끼 안 만나야 돼. 무조건 안 만나야 돼. 경계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절대 어떤 경우도 물론 이 새끼가 기다리고 있다가
집을 알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경우 뭐 자 불강력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건이 그러나 이제 방비를 위해서라면 최대한으로 개하고 접근 안 하는 게 접촉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별 통보했거든요. 이 사건은. 그렇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예. 널리 알렸어야 돼요. 아, 가족이라든지 가족하고 그리고 그 이별 통보 이후에 외출도 삼가한다든지 또 뭐 어디 외출할 때는 가능하면 대동하는 형태. 뭐 이런 거 등등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좀 조심하는. 그렇죠. 그럼 경찰에서 교수님 뭐 이렇게 워치나 이런 것도 이렇게 신고하면 이건 이 워치를 경우는 하죠.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공격에 돌아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첫 공격이니까 이거 뭐 워치라든지 이런 게 얘기인 없네. 거예요. 안 되네. 그래서 예, 안 되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영국에서 쓰는 클레어법. 클레어법이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클레어법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클레어법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클레어법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남친 사귀는 남자의 전과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네. 그거를 저 사람하고 사귄다고만 그 입증되면 그걸 가지고 경찰에 가서 전과 조율을 요구해가지고 받아볼 수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그거 안 하고 공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새끼 상습적으로 여자 때리고 여자한테 여성한테 저 성범죄 그 하려고 했던 놈인데 저 새끼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네. 저 여자 모르고 있나 보네. 네. 이런 경우에 경찰이 능동적으로 여성을 불러서 고지까지 해줘요. 고지까지 해줘요. 그게 적극적 클레어법이죠. 고지까지 하네요. 예. 어우. 본인이 여성이 네네. 경찰서 쫓아가서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예. 알려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경찰이 순찰 근무 등 평상시 업무를 하다가 그런 놈을 만나면 그런 놈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보면 그 여성한테 능동적으로 고지까지 해줘요. 제일 위험한 놈이야. 네, 네. 좋네요. 클레어법이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쯤은요 클레어법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네요. 그래서 고민 좀 해봐야겠네 이거는. 예, 그거는 좀 한번 고민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데이트 폭력이란 말 없어지고 교제 폭력이라는 말을 좀 쓰기 바뀌었죠. 시작하는데 예, 예. 거기도 그런 교제 폭력을 따로 처벌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네. 나는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연인 간에 교제하는 거 그 가폭에다가 산입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 가폭은 특별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처벌 조항이라든지 가중 처벌 조항도 있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에는 일본인가 어디가 아마 가폭의 범주에다가 여성 범죄, 대여성 범죄를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은 좀 세지고 있죠.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예. 그냥 뭐 폭력 그러면 때렸다 그러면 폭력 그냥 대한민국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요. 사귀는 관계 간에 했어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일부 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하는 법규도 있어요. 네. 일부 미국 같은 데는. 네. 근데 자 폭행은 잘 아시다시피 다 반사불벌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순 폭행. 네, 네. 뭐 다 뺨을 한 대 때렸거나 머리 한번 잡아당겼거나 그럼 여성한테 악착같이 합의해가지고 단순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현상이 있어서 계속 접근하거든요. 또 신고하면 네. 이런 부작용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 뭐 이 형법 적용을 안 받아서 반사불벌죄 같은 게 아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그냥 건드리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돼버리면 때리는 것도 잘 안 할 뿐더러 폭력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합의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것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글쎄, 저도 이 교제 폭력은 가중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가중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야 이것도 숙박업소에서 자꾸 이게 뭐 터져. 이게 야 이거 진짜 14일 새벽이에요. 네. 14일 새벽에 그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네.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호텔에 술이 만취된 중국 여성이 들어왔어요. 네, 여성 관광객이었죠. 예, 여성 관광객인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아마 중국 다른 여성들이 그 여성이 술이 취하니까 데려다 주고 숙소를 잡아서 넣어주고 이제 자기들은 돌아간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제주도에 올 때 기존 숙소도 있었던 거야, 이 여성이. 네, 근데 네, 술이 네. 많지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니까 예. 인근에 이제 호텔에다가 예. 숙소를 잡아주고 다른 일행들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걸 딱 프런트 직원 요 놈이 보고 지켜보고 있었어. 네. 저 술 떡됐네. 예. 자, 여성이 들어갔어. 근데 지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잖아. 아, 그렇죠. 음심을 품은 겁니다. 아유. 술이 이제 만취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14일 새벽에 이제 그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그 여성 중국 관광객 여성이 네네. 있는 호실에 침입을 해갖고 만취해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을 했어요. 나쁜 놈이지, 이거 이런 초절놈이지. 이거는 이 호텔 망하는 길이에요. 이런 직원을 미친 뽑았다는 새끼네, 거는 이 호텔 망한다고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여성들이 가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기어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아예 네, 노렸네. 그 일행들이 데리고 네. 올 때 프런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네. 완전 만추거든. 저 사람들 돌아가면 내가 성폭행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 아예 마음을 먹은 것 같아. 10분도 안 돼서 기어들어간 거 보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러고 지는 싹 하고 나와서 또 프런트 근무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는 줄 알았나 보네. 모르는 줄 알고 당하고는. 술 취해갖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거든요. 그거. 아무리 술 취해도 여성들이 알거든요. 예. 이 여성이 아침 9시 30분에 신고해버렸어요. 바로 근데 이제 잘하셨네. 이 여성이 경찰에서 왜 그러면 그때 즉시 신고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성이 뭐라 그러냐면 프론트에서 본 남성, 그러니까 이 여성이 술이 취했어도 그 프론트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새끼 본 거예요, 얼굴. 그렇지, 보죠. 낯짝 봐둔 거란 말이야. 그 남성이 들어와서 문 따고 들어와서 성폭행하는데 나는 술이 너무 만취해가지고 반항을 못 하겠다. 어떻게 저양해? 잘못하면 죽는데. 도저히 그리고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예, 있잖아. 맞아요. 반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지금 9시 30분에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해가지고 경찰이 그 아침 9시 50분께 가가지고 이 새끼 그 긴급 체포했어요. 긴급 체포했는데 뭐 이 새끼는 뭐 일부 뭐 부인한데요. 자기가 노크를 했는데 그거 들어갔고 대답이 없어서 이상해서 걱정돼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됐고 뭐 저 성관계 하려고 그랬더니 반항을 안 하길래 동의한 걸로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앉았는 거지 이 새끼 말이야. 그래서 했다. 이거는 이제 준강간죄거든요. 네. 약물이나 뭐 이 알코올에 이제 저 때문에 뭐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호텔 직원은 그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이게 가중이 되나요? 가중은 안 돼요. 가중은 안 되고요. 그런 그 가중 뭐 그 저 처벌 조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뭐 이렇게 판사님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 그거는 이제 심정적으로는 좀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판사님들이 사람이니까 네. 이 새끼 정말 나쁜 놈 그걸 죄질불량하다. 예, 죄질이. 예. 죄질불량한 거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네, 가중 네, 사유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잖아요. 예. 이런 놈은 이거 호텔도 이거 피해 벼락 맞은 거예요. 여긴 끝장났지. 이 호텔도 저 종업원 잘못 뽑아가지고 이 호텔도 얼마나 피해를 입겠습니까 이거. 중국인들 사이에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숙박업소도 직원 뽑을 때 성범죄자 신상주의 하겠네 이게. 그거. 근데 요즘에 종업원 뽑을 때 스스로 전과 기록 애호라고 그러는 떼오라고 하니까요. 예, 사이트가 있어. 예. 아니 경찰에 본인이 가갖고 자기 전과 기록 빼달라고 그러면 경찰이 빼주니까요. 요즘에 이제 포탈도 있더라고요. 예.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예, 뭐 그거- 본인만 예. 입증되면 예. 요즘에는 그거 경찰이 오는 것도 좀 약간 너무 많이 오시니까 취업할 때 여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인 거를 입증한 다음에 해주겠지. 인증하고. 인증서로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호텔은 내가 볼 때 제주도에서 지금 호텔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 호텔 망하겠어. 아이고. 이거 중국 본토에 다 퍼질 거예요. 이 호텔. 이 피해자면 얼마나 큰 그러면 피해자면 이 호텔 사장이면 얼마나 이 대표 보는 거냐고 종업원 하나 잘못 뽑아. 예. 그거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 새끼 정말 나쁜 새끼예요. 이거 엄밀히 가면 국가망신이잖아. 이 피해자분 뭐야? 나라 망신인 거예요. 여행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예. 그 나라에 있는 놈이 관광객 저 성폭행한 거 이거. 다른 나라 욕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지 말이야 이거. 얘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중처벌이 될 겁니다. 예. 심정적 가중처벌이 적용될 겁니다. 그럼 보호해야 될 고객을 이렇게. 야, 뭐 이런 짓을 하는 놈의 새끼가 있어. 정신 나간 놈의 네. 새끼 말이야. 이거 세 번째 뉴스에 이슈고, 나오대요. 이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는 계속 성범죄 시리즈가 돼갖고 성범죄 너무 주관이다.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에콰도르에서 네. 엊그제 에콰도르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축구하는 거 이렇게 뭐 요즘 코파 아메리카 뭐 네. 축구하던데 네. 그거 봤는데 에콰도르에서 한국인 남성이 체포된 게 18일 날 떴어요. 네. 이 내용 보니까 에콰도르 과야스주 네. 삼보로도르의 한 쇼핑몰에서 한국인 남성 A 씨를 에콰도르 경찰이 체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편집 실명 그 남이 편집 그런 거 안 하고 없어요? 그냥 공개해버리네. 바로 공개. 공개하면서 이 사람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한국에서. 근데 이 사람을 잡기까지 20년 걸렸다. 이렇게 밝혔대요. 이놈은 그 공개된 사진 속에서 저는 보니까 검은 뿔테 안경 착용하고 네. 왼쪽 목에는 여성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긴 모습이었다고 여기다가요? 그래요. UFC 보면 막 엄마 애인 여기다가 막 예. 목에서 새기도 막. 예. 얘는 보니까 에콰도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2006년도에 불법 입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사고 치고 이 새끼가 수배해야 되니까 어떻게 도망가갖고 에콰도르로 들어간 거 이게. 남미까지 이게. 그래서 또 이놈이 에콰도르로 들어가갖고는 괴야스주 주도 과야킬에서 네. 전자기기 수출입, 유지 보수, 기술 지원 사업을 하면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기술은 또 있나 보네. 그러던 상태에서 이놈이 붙들렸다는 건데, 네.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청법상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주 파렴치한 범죄잖아요. 성착취 이런 거 막 했구나. 거기다가 정통망법 관련된 것도 걸렸고. 조재빈이 같은 놈이네 그냥. 그래서 5건의 전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법무부가 이놈을 이제 신병인도 청구를 이제 할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넘겨 받아가지고 네. 그동안 이제 도망갔던 거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외국으로 뜨는 순간 공수시효는 중지돼 버리니까요. 그렇죠. 중지되니까 이 새끼는 뭐 성범죄 전과가 뭐 보통 뭐 7년 뭐 내외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 20년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외국 나갔기 때문에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외국 나가면 공소시효 중지되니까 다시 한국에 발 들이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이제 빵에 가서 사실 일만 남았죠. 흘러 에콰도르까지 간 거네요. 근데 어떻게 또 용케 에콰도르 경찰이 이걸 검거를 했네, 이 새끼를. 참나. 잘 잡혔네 일단. 양아치 새끼. 참. 요거 마지막 이슈 하나는 특별히 염 교수가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이 기사 자체가 염 교수가 제공하고 만든 거니까. 네. 제목이 동남아 같은데 갈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한국인이다. 네. 제목부터 세네. 그러니까 동남아에 여행 갔다가 여행 가서 그 현지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좀 서글픈 얘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네. 뭐 현지인들이 한국인 상대로 해서 뭐 해코지하는 거 이제 뭐 이를테면 뭐 필리핀 사람들이 마사랍 코리안, 맛있는 코리안 해갖고 셋업 범죄로 돈 뜯어먹고 뭐 이러는 거 그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뭐 요즘엔 뭐 라오스까지 캄보디아까지 거기 가서 그 현지에서 뭐 클럽 같은 데를 가거나 뭐 유흥업소 특히 이제 유흥업소 쪽에서 발생이 많이 나더라고 결국은. 유흥업소가 많아요, 유흥업소 쪽에서 만난 사람들 대체로 왜 유흥업소 간 사람들이 또 건전하게 유흥 즐기러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매매 비슷한 거 노리고 현지 또 여성들 어떻게 해볼까 하고 껄떡거리고 간 사람들이 딱 또 걸려들기 십상인 그런 환경 거기서 많이 걸려드는데 이제 가장 무서운 거기서 만났을 때 가장 무서운 한국 여행객 대상 범죄자는 한국인이라는 거지. 서글프게도. 아이고 어렵다. 그죠? 어렵네. 그거 관련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예, 그냥 제가 칼럼 하나 썼는데요. 저도 이거 쓰면서 좀 알아봤더니 요즘에 그 외교부에서
그 교수님 계속 그 주의 이렇게 그렇게 주의보를 계속- 발동하나 봐요. 계속 주의보 해요. 예, 수시로. 근데 이제 그게 발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 외교부가 외국으로 여행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 조심해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 참 답답한 일이야. 이게 답답하다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외교부 관계자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는 말 어렵잖아.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버전이 뭐냐면 교수님 외국에 그 나가 있는 그 수배자들을 조심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기 또 웃기대요. 그건 신고해달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만큼 또 범죄자들이 한국에서 처벌 못 받고 빠져나갔다 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도망가는 놈이 그만큼 많다는 거를 예, 자인하는 꼴이 돼. 맞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버전이 안 되는 거라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교수님 저번에 해주신 사건 있잖아요. 태국의 그 맞아요. 예,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번에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 한국인 클럽에서 예, 납치해가지고 세 놈한테 납치돼서. 예. 근데 그 당시 그 내용이 보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여자친구랑 같이 가셨더만요.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따로 이제 클럽에서 접근해갖고 내일 우리끼리 따로 놀자. 여자 빼고. 예, 여자 빼고 그렇게 작업을 친 것 같아요. 그거 조심했네니까. 그게 많아요, 교수님. 그런 게 많은. 조심해야니까. 여자 부부끼리 갔는데도 아, 그렇다며. 사실 저 보도가 많이 안 나서 그런데 저는 일선에 있을 때 예, 접한 게 많거든요. 교수님. 부부끼리 갔어요. 예. 각각 부부끼리 한 세 팀이 간 거야. 음. 근데 술집에서 만난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술집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 네. 친절하게 다가와가지고 아이고 사모님들하고 무슨 술 마시나요? 내일은 사모님들 마사지나 하라고 저 좋은데 소개해서 아. 사모님들 무대기로 마사지 시키시고 예. 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또 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저희랑 해가지고 가서 성매매 시켰어요. 성매매 시킨 거 좋았는데 성매매 하는 도중에 이제 그 현지 엄마 딸 손 붙잡고 들어와서 이제 또 오빠라는 놈이 들어와갖고 미성년자인데 지금 너 성관계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경찰 데리고 와서 잡는 거지. 야. 셋업 범죄에 딱 걸리드는 거지. 자 마누라들 들통나게 생겼지.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예.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추가로 보낸다는 거 각서 쓰고 예. 그 계좌하고 다 그러고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는데 우리가 뭐 수사할 방법이 있어야지. 방법이 뭐가 있어? 내가 그거 본 적이 있거든요. 유사해요. 아. 이것도 그거네요. 클럽에 여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빼돌리고 네. 내일 따로 놀아.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자친구를 빼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잖아요. 남자끼리 뭐 하자는 얘기죠. 남자끼리 뭐 하자는 예, 겁니까? 예. 빤한 거잖아요. 그거밖에 예, 없잖아요. 예. 거기에 넘어간 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제 여기에는 제가 다 못 썼는데 지금 요 사례와 같이 이제 그 셋업 중에 클럽 셋업이 있더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클럽에 와서 같이 우리랑 놀래 대신 너 혼자 와 오면 우리가 그 저기 메인 자리가 있다며요. 그 좌석이요. 거기가 로얄 시트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되게 비싸대요. 관광객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앉으려면 너 혼자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도 n분의 1로 하자. 이게 만약 50 쪼개자? 네, 자리값이 50만 원 나오면 셋이 그냥 한 18만 원씩 내자. 이렇게 셋업을 한대요. 그러면 회원 모집하는 거네.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처음엔 그냥 왔다가 이제 말석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메인 좌석 같은데 이쁜 막 여자애들 막 앉아 있고 막 그러니까 저 자리가 탐난다 이런 남자들이 일부 있나 봐요. 뭐 이 그걸 피해자는 이용하는 그건 거지. 아닌데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완전 똑같은데 성매매업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끌고 갔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는 여기도 불법이라. 크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셋업해갖고 박살나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슨 그 스모킹 클럽 있잖아요. 담배 피는 데 또 끌고 간다네요. 마약. 가가지고 이제 대마초나 뭐 좌우지간 그 향정성 의약품에 걸리는 거 피우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경찰에 코고른 거죠. 너 걸렸다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가장 고약한 건데 이제 카지노 같은 데 이제 끌고 간대요. 끌고 가지고 거기서 뒷돈 막 막 대주고서는 빚 엄청나게 지리한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서 받아가. 너 팔다리 내놓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와서도 신고가 잘 안 된대요. 못하지 뭐. 성매매했고 예. 도박했고 마약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조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특히 이제 저기 강조점을 둔 게 뭐냐면 경찰이 지금 외사 기능을 강화는 하고 있잖아요. 강화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 교수님 덕분에 그 외사 오래 하신 과장님 직접 뵀잖아요. 근데 인터폴 예, 이분들이 이제 자꾸 바뀌나 봐요.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인맥관계 세팅해서 실컷 친해놨다가 또 새로운 사람 오고 친해놨다 새로운 사람 오고 하니까 이게 지속성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여기 그 영사관하고 대사관 있잖아요. 근데 밤에 보통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데 문 긴급 닫았잖아. 그게 안 된대요. 그게. 그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외국에 가가지고 네. 외국에 가서 저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대한민국 영사관에 대사관에 전화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큰일이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거 이거 저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자국민을 위해서 근무해야 될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적어도 긴급 전화는. 네, 긴급 전화는. 영사관이나 대사관도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네. 영사관이나 대사관은요 적어도 긴급 전화가 들어오면 그거는 저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안이 심각하면 즉시 대사한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지 해외에 안전하게 좀 여행을 맞아요. 나가지 않겠냐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얘기했네요. 참 서글픈 얘기예요. 동남아 방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한국인. 네. 한국인이 그래 외국 가가지고 한국인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건데 원래가 동포 만났어요. 같은 국민 만나서 네. 아유 한국에서 오셨어요 악수하고 옛날에 우리 초창기 해외여행 다닐 때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서로 아유, 반갑고 반갑죠. 악수하고 네. 뭐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은 한국인이 저쪽에서 면 불안한 거예요. 저 새끼 뭘까 요거. 그렇죠. 갑자기 저거 나한테 살살 접근해갖고 또 나 셋업범 지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받아갖고 서로 경계하고 세상에 외국 나왔고 같은 민족끼리 그 경계시하고 불안해하는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조심해야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여튼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요. 네, 조심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늘 범죄 타깃이 되는 사람들 물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영문도 모르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급습 받아서 강도 당하고 피해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음습한 곳에 가서 음습한 짓을 하고 싶어 해서 네. 음습하게 놀다가 네. 그거를 딱 캐치한 또 음습한 나쁜 놈들이 그 사람을 낚아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범죄를 당할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골프 친다고 나 다 알아요. 골프 친다고 아이고 집에다가는 몇 달 전부터 봉사활동 해가지고 10,000원 다 해서 뭐 동창생 뭐 누구랑 뭐 또 아니면 뭐 회사 연결된 어느 분들을 대접대를 해야 돼서 그렇죠. 동남아 가가지고 골프 한 게임 치고 온다고 가방 싸고 가는데 집에서 벗어나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딱 만난 사람들 빤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하루 치더만 골프. 나머지 뭐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5박 6일 동안. 이시고. 네. 그런 거 뭐 결국은 성매매하러 가는 거는요. 네, 안 돼요.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걸려가지고 개망신 당하는 거 별로 동정도 안 가요. 네. 근데 더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문제. 그러니까 범죄를 당할 구실을 스스로가 한 50%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관련돼서 할 얘기가 무지 많은데요.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사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특집으로. 그냥 베트남에서는 뭐 성매매하다가 걸렸더니 끌고 가가지고 오빠라는 놈이 끌고 가가지고 이 새끼도 저 묶어가지고 악어가 등글등글 하더래 진짜 실제로 거기다가 밀어넣는다고 그래갖고 돈 집 저 전화해 나한테 빌려달라고 전화 왔었어. 악어 밥 된다고. 아이고. 에휴 나 진짜 그 할 얘기 많은데 그거 다 성매매하러 갔다 그랬고 꼴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예. 뭐 하여튼 참 서글픈 일이지만 뭐 주의할 수밖에요. 이번 태국 사건은 이건 아니고요. 예, 이 태국 사건은 그건 아니고 이거는 뭐 놀러 갔다가 근데 뭐 여자친구랑 같이 갔으면 여자친구랑 24시간 놀아줘야지. 네, 그러네요. 예, 오늘 이슈 한 4가지는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